명태균 씨가 요즘 뭐 논란의 핵인데 확인되면 바로 탄핵이다 뭐 이런 말씀을 페이스북에 쓰셨던데 이게 어떤 말씀인가요? 너무 당연하다고 봅니다. 우리 최순실 씨가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으로 활동한 것이 확인되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연설문을 고친다거나 또 인사와 정책에 개입한다거나 네. 이것 때문에 탄핵된 것입니다. 근데 명태균 씨가 지금까지 자기가 했다고 주장하는 것 네. 또는 각종 텔레그램 증거를 보게 되면 인사, 정책에 개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더 나아가서 현재 집권당인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자신의 세비의 반을 네. 명태균 씨에 준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명태균 씨는 스스로 거의 몇 개월간 매일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국민의힘 또는 대통령실에서는 그걸 발뺌을 하거나 뭐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사실관계를 따지게 되면 명태균 씨의 말이 오히려 맞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탄핵 얘기를 한 게 뭐냐 하면 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던 이유가 뭐냐. 공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컨대 네. 대통령 비서실이라거나 정부 부처라거나 네. 그걸 거치지 않고 전혀 다른 사람, 즉 비선이 네.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관여했다. 그것으로 탄핵된 것이거든요. 네. 그 점에서 저는 명태균 씨가 제2의 최순실 또는 남자 최순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물론 이 문제를 확인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수사 또는 특검이 검찰 수사 또는 특검이 필요한데 근데 이걸 고발을 통해- 했는데 왜 수사를 안 할까요? 그런데? 글쎄 말입니다. 사실은 네. 이 명태균 씨 사건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고발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 그렇게 예, 됐나요? 언론에 난 거의 최근이지만 작년 연말에 고발이 이루어져서 근데 수사는 압수수색은 최근에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명태균 씨가 수많은 휴대전화를 교체했다고 알고 있고 네. 이번 압수수색에서 깡통폰만 제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전 검찰의 태만 이게 참 걱정이 되는데 다른 게 아니겠죠. 검찰 입장에서 이거를 파서 드러내면 명태균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뭐 이런 업무방해로 처벌되는 네. 것은 물론이고 바로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비리 문제가 드러난다는 걸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지연했고요. 네. 지금도 통상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김건희 씨 압수수색을 해야 됩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수사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네. 불소추 특권이 네. 있으니까요. 김건희 씨는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 시민, 사인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사건이 터졌고 명태균 씨는 네. 김건희 씨와 직접적 소통을 했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네. 김건희 씨에 대해서 수사해야죠. 근데 지금도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좌 추적, 압수수색 하지 않고 있죠. 그 말씀하신 대로 명태균 씨를 수사를 하려면은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랑 이런 것도 했고 뭐 김건희 여사랑 이런 것도 하고 주장을 하면은 그 진위를 확인하려면은 대통령까지는 몰라도 말씀하신 김건희 여사를 수사해야 되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좀 난감하긴 하겠네요. 지금 검찰은 쫄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10월에 이번 네. 재보궐선거 끝나면 10월에 검찰 인사가 대대적으로 있습니다. 네. 검사장 승진, 부장 승진, 부부장 승진, 또는 승진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전보 인사. 전보 인사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예민하거든요. 통상 같은 경우 만약에 이런 사태가 과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일어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검찰이 어떻게 했을까? 아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 게시판도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검찰 게시판 쥐죽은 듯 조용합니다. 그러고 검찰은 보니 또 요새 김건희 씨에 대해서 2%, 수사할 의사도 없고 그냥 조용히 있는 거죠. 인사가 뭐라고 참 그 비선 얘기해 줬는데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라인 정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대표도 심각함을 알고 있는 것이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그 이제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와 거의 동반해서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데 네. 한동훈 대표로서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된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과 같은 침몰의 운명을 네. 같이 할 것이냐, 아니면 차별화할 것이냐라는 고민에 이제 도달했고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김건희 씨 라인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빼라라는 얘기를 직간접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과거 그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네.
한동훈 대표가 당시에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제3자 특검 하자라고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당대표 되고 나니까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전 김건희 씨 라인 정리하자는 말 저는 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랬더니 용산에서 바로 반격을 했어요. 그런 비선 라인 없다라고 얘기하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네. 그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서 한남동 라인이 문제가 아니라 도곡동 라인이 문제라고 공격을 합니다. 즉 한동훈 대표도 비선 라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도곡동에. 지금 그럼 뭐 정권에서 한남동과 도곡동이 싸우고 있는 건가요? 그 싸우고 있다고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사실 실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내부 격투가 이미 시작되었고 어떻게 마무리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힘이 센 것 같습니다. 물론 국민 여론으로 봐서는 김건희 씨가 불리한데 현실적 권력의 힘으로 보게 되면 경찰, 검찰 다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있거든요. 군대도 그거를 마찬가지고. 한동훈 대표나 한동훈 대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눈치를 볼 일이 뭐가 있나요? 경찰, 검찰, 국세청 뭐 이런 거를.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공천은 걱정을 안 해도 되겠지만 4년 보장이 되니까요. 공천 말고 만약에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심기를 건드렸다고 하게 되면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을 동원해서 자기 당 소속이지만 얼마든지 불이익을 줄 수 있죠. 그걸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